목소리가 쉬거나 입이 헐었는데 낫지가 않거나 목 안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두경부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 강좌 주제는 두경부암의 원인과 치료입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권민수입니다. 금일 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경부암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경부암이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증상과 두경부암의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경부암의 검사 방법과 치료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경부암은 말 그대로 머리와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부터 후두기관 하인두라고 하는 식도와 기관지가 시작되는 부위 상반까지를 두경부 영역이라고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암이 있습니다. 주요 부위는 입과 인두, 후두, 침샘 등을 말하며 전체 암 중에 약 3에서 5% 정도의 빈도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편평상피세포암에 해당되는데, 이 조직학적 유형 때문에 갑상샘암과 침샘암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두경부암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대부분의 암에서 발암인자로 작용하는 원인이 되겠고, 두경부암에는 특이적으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기타 구강 내 발생되는 위생불량과 만성염증, 그리고 방사선 노출이나 드물지만 유전적 요인이 두경부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두경부암의 증상에 대해서 미국 두경부외과학회인 AHNS에서 이러한 7가지 적신호 사건, 레드 프래그 사인으로 요약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둔 그림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목소리가 쉬거나 입이 헐었는데 낫지가 않거나 목 안에 이물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두경부암을 의심할 수가 있고,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거나 목에 림프절 비대로 인한 어떤 혹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코나 비인두, 비인강내에 발생한 암으로 인해 코가 막히고 코피가 발생하는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3주를 보통 기준으로 어떤 질환의 증상이 지속이 될 경우에 이러한 두경부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경부암 예후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양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각각의 예후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입안에 발생하는 구강암은 중간에서 불량 정도의 예후를 보이고, 왜냐하면 림프절 전이를 이 구강암이 특히 잘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구인두암의 경우 편도선이나 혀뿌리에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데 비교적 예후가 양호하고, 특히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양성일 경우에 예후가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후두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쉰 목소리로 조기 발견되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비인두암은 중간 정도의 예후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하인두암의 경우에는 발견이 늦고 내시경 검사상에서도 확인이 늦으며 삼킨 곤란의 증상이 발생할 정도의 진행된 상태에서 대부분 발견되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한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 예후인자로는 HPV 양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양성일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예후를 보이고, 이유는 치료에 대부분 잘 반응하면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HPV가 음성인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예후가 비교적 불량한데, 이는 흡연과 음주와 같은 대부분의 선행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이 TP53 유전자 변형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후가 비교적 불량하게 보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병기가 몇 기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게 되겠고요. 보통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1기암이 5년 생존율이 70에서 9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예후인자로는 병을 발견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지가 중요하게 되겠고, 흡연 및 음주를 병 발견 이후에 치료 이후에도 계속 지속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환자분의 영양 상태 및 전신 컨디션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를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가 종양 내부에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경부암의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과 촉진, 말 그대로 보고 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입안부터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후두까지 저희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시경 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내시경의 종류는 크게 경성 내시경과 굴곡형 내시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성 내시경은 화면이 비교적 더 선명하고 확대되어 보이는 영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유리하지만, 이러한 검사상에서 이제 협조가 잘 안 되거나 구역 반사가 심하신 분들은 굴곡성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겠고, 이 경우 보통 비강내로 삽입을 해서 코부터 시작해서 식도 입구 상방까지 저희가 꼼꼼히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암을 확진하기 위한 필수 검사는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분은 제 환자이고, 오른쪽 혀 가장자리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은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칼이나 아니면 특수 조직 검사 기구를 이용해서 조직을 채취하게 되겠고,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이게 정상 조직과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주변에 얼마나 침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좁게, 그리고 정상 조직까지 포함한 넓은 영역을 채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 안쪽 깊숙한 곳이나 눈으로 관찰되지 않는 접근이 불가능한 부위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유도하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두경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검사는 다양합니다. 그림에서의 초음파와 CT, MRI, 펫CT 등이 해당되게 되겠고, 초음파의 경우에는 림프절 및 갑상선, 그리고 침샘 등 비교적 표면에 있는 연부 조직의 검사를 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초음파 시술의 검사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검사를 하면서도 조직 검사와 같은 동반 시술이 가능합니다. 반면 목 깊은 곳의 심부 조직이나 뼈 구조물들은 초음파 검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CT의 경우에는 뼈나 연부 조직 병변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 비교적 검사 속도가 빠르고 뼈 구조를 특히 확인하는 데 용이합니다. 한편 방사선 노출과 조영제 부작용에 단점이 있습니다. MRI의 경우에는 연부 조직의 정밀 영상 측정이 가능하고 고해상도의 정밀한 종양을 국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40분 이상의 긴 검사 시간 및 고가의 검사 비용이 제한으로 작용합니다. 펫CT의 경우에는 국소와 원격 전이를 모두 평가할 수 있고 전실 스캔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비용이 고가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검사를 상호 보완적으로 해당 종양이 발생한 부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두경부암의 치료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은 제거가 가능한 국소병변일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가장 예후가 좋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경부암은 아직까지도 가장 잘 낫고 확실한 방법은 수술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병소가 완전 제거가 가능하고 단독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영역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외관상의 얼굴 쪽의 미용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을 의사로서 결정하거나 환자가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가 않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초기 또는 중증도 병기에 직접적인 완치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수술 후 보조 치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능 보존이 가능하고 일부 병기의 일부 암에서는 수술과 대등한 효과를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방사선 누적 선량이 인체에 작용하는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복 치료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습니다. 항암약물 치료는 보통 국소 진행암에서 방사선 치료와 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전신 치료가 가능하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잠복 전이암에 대한 처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항암약물 치료의 제한점은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약물 자체의 어떤 단독요법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고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여러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는 항암면역 치료제는 PD-L1이라고 하는 표지자가 양성인 전이암 또는 재발암에서 2차 요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항암약물 치료에 비해서는 전신 독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굉장히 고가에 속하고 현재까지 이 오브젝트 리스폰스 레이트라고 하는 이 반응을 평가하는 환경에서 효능을 평가했을 때 15 내지 20% 정도에 국한되는 제한된 효능을 보이는 게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다소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이제 두경부 암을 치료를 할 때 수술이 최선의 치료인가? 조기암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 수술이나 입안에 내시경을 활용한 레이저 수술 그리고 일부 조직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 4기 이상 진행되는 상태로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기도가 침범되거나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침범이 된 경우에는 굉장히 험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아산병원 두경부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별 맞춤 치료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암통합진료센터를 통해서 이 두경부암 치료에 관여하시는 저희 이비인후과 교수들 뿐만 아니고 방사선종양학과, 종양내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및 성형외과 교수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환자분의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고 고민하고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주로 질문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재발이 안 되려면 뭘 먹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치료 후에도 계속 피시게 되면 재발에 굉장히 높은 고위험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술도 가능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 중에 뭐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고 암 환자분일수록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중이 줄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환자분의 면역력이라든지 어떠한 치료 후에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적인 문제가 작동하고 이것이 결국 환자분의 재발을 방지하고 생존을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체중이 줄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경부암의 치료 후에는 삼키는 게 곤란한 연화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식사량이 불충분할 경우에 재활치료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으시는 질문은 치료가 끝나면 병원에 얼마나 자주 와야 되냐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암이 완치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치료 후에 5년간을 말하고 보통 환자분들께서 산정 특례 적용이 해당되는 경우가 이 기간 동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치료 후 최소 5년간 환자분이 추적 관찰을 해야 하고 일부 환자분은 그 이상을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보통 재발이 첫 치료 후 2년 이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후 첫 2년은 2, 3개월마다 자주 진료를 보러 오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3에서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셔야 합니다.
추적 관찰 시 내시경 검사는 필수이며 CT 등의 영상 검사 등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재발이 의심될 경우에는 MRI나 PET-CT 등을 추가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떨 때 암이 재발했는지 의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모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2차 원발암이라고 하는 이 두경부암을 주로 일으키는 흡연과 술, HPV 감염 등이 주변 기관 즉 식도나 위, 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쪽에 또 다른 종류의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의 암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발을 시사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음식을 삼키기가 곤란해진다든지, 입과 목구멍의 통증이 심하게 지속이 된다든지, 구강건조, 말하기가 곤란하다든지, 호흡곤란, 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은 빈도로 재발을 시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재발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가 끝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의 감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증상이 없던 것이 갑자기 발생하실 경우에는 재발을 의심하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분과 상의를 하고 진료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강의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경부암은 얼굴과 목에 생기는 다양한 종류의 암을 말합니다. 두경부암의 원인은 흡연, 음주, HPV 등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 및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쉰 목소리나 낫지 않는 구내 개양, 목의 덩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두경부암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예후는 병기 및 위치에 따라 다르며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단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경부암은 굉장히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 수술, 방사선, 항암 등 환자 맞춤 치료가 중요하며, 현재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환자분의 정밀 치료를 위해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의 발생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